홍냉냉, 너의 플랫폼별 매출은 어떻게 되지? 안녕하세요, 홍냉냉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 동안 작가 생활을 이어오면서 제가 느낀 플랫폼별의 특이사항과 플랫폼별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 플랫폼별의 매출 비중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알라딘 46.87%, 그리고 리디 24.80%, 예스24 5.05%, 그리고 포스타입과 네이버 시리즈가 약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카카오페이지나 봄툰 같은 플랫폼들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홍냉냉이라는 개인 작가가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플랫폼은 당연히 알라딘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웹소설 시장에서 알라딘이 주요한 매출처다 또는 중요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 이렇게 세 군데가 굉장히 유효한 매출처 중 한 곳인데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알라딘. GL 잘 밀어주는 플랫폼이죠. 최근에 포스타입처럼 작가 개인이 블로그처럼 글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인 투비 컨티뉴드를 런칭했죠. 이쪽으로 작품을 끌어모아서 외연을 확장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라딘이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캘린더에 올릴 정도로 단독 작품을 유치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 이렇게 알라딘이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졌고, 아무래도 포스타입에서도 GL 연재가 되게 강세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가져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GL 장르에 관심이 있는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투비 컨티뉴즈 쪽 투고를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조금 되게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디는 제가 선독점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이제 19작품을 출간했고, 이 19개 작품 중에서 카모플라주, 비 오는 밤 너의 곁에서 이 작품 이외에는 전부 알라딘에서 선독점 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매출 비중이 알라딘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제 바꿔 말하면 리디에서는 선독점을 2번밖에 안 한 거예요. 카모플라주와 비 오는 밤 너의 곁에서. 이 2개 작품밖에 안 했는데 매출 비중이 25%에 육박한다는 점을 역으로 짚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독점이라는 건 2주 내지 4주 정도를 한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는 거잖아요. 독자님들께서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선독점 오픈도 했고 이벤트도 하니까 그럼 난 알라딘에서 먼저 살래? 하는 GL 독자님들이 많으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리디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디는 유니콘이잖아요. 이렇게 매출 비중을 또 한번 다시 뜯어보니까 이 회사는 진짜로 웹툰도 마찬가지지만 하여간 이 웹소설 단행본과 연재라는 영역에서 카카오, 네이버랑은 완전히 다른 되게 단단한 중심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애증의 포스타입. 저는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포스타입 연재를 완전히 철회했어요. 플랫폼이 처음부터 좀 저작권 침해나 계정 공유라는 측면에서 작품 보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더불어서 변화하는 포인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정책 이런 부분들이 크리에이터는 물론이거니와 작품을 찾아주시는 독자님들께도 되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스타입에서 연재를 완전히 철회했지만, 그런데 또 아직도 독자님들이 이 플랫폼에 많이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독자님들이 플랫폼에 계신다는 말은 작가가 그 플랫폼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GL 장르는 주기적으로 이벤트나 이제 단독 작품도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투고를 하고 싶으신 작가님들이시라면 이곳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애증의 플랫폼 네이버 시리즈가 있겠는데요. 플랫폼의 정책 미흡, 그리고 대응 미흡으로 현재 불매 운동이 진행 중이죠. 일단 저라는 작가 입장에서는 실제로 매출 감소가 보이고 있어요. 확연하게. 그리고 카카오에서 조금 몇 달 사이에 매출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성향 독자님들께서 실제로 이동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 네이버 시리즈 아무래도 초대형 플랫폼이죠. 그냥 대형이라고 하기에도 좀 아쉬울 정도로 초대형 플랫폼인데,
당연히 독점작 많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이름만 대면 장르를 파지 않는 사람들도 알 법한 작품들을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플랫폼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에 즐길 콘텐츠가 얼마나 많나요. 내 취미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만큼의 작품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매출 변화를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아, 진짜 마음 먹고 네이버를 이탈하신 여성향 독자님들이 진짜 많으시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네이버에서 매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4년 연말정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2024년에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네이버에서의 매출 변화가 당연히 심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좋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정당히 요구하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제대로 된 가이드 정책을 갖추어라. 여러 사안에 사과할 일이 많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데 독자들이, 소비자들이 네이버로 돌아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매운동 열심히 하시는 독자님들 너무 멋있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그리고 제 작품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 내부 정책상 황금알을 낳지 않는 거위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심사에서 거절되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가장 많이 모두 다 접하실 수 있는 플랫폼은 알라딘, 리디, 예스24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네이버가 엄청 대단히 큰 주력 플랫폼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신작도 네이버에 제가 지금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알라딘, 리디, 예스24를 통해서 단행본을 만나주시는 게 저라는 작가, 저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예비 작가님들이라면 내가 어딜 통해서 좀 더 내 작품을 좀 더 독자님들께 많이 알리고 더 많은 방식으로 편하게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가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한 정보에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정 교열과 초장편 쓰는 방법, 그리고 2024년 연말 정산까지 다양한 영상들이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